대장 내시경은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자, 어떤 분들일까요? 채소, 과일은 싫어. 고기 없이는 못 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이 즐겨 드시는 식단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아침으로 베이컨에 달걀 후라이 드시고요. 또 점심에는 돈가스 드시고 저녁엔 삼겹살에 소주 맥주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맛은 있어 보이네요. 맛은 있지만 사실 저도 뜨끔했지만 이러면 안 되겠죠, 차 교수님? 네. 와, 누가 드시는 거죠? 이렇게 드시면 대장암으로 직행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붉은 고기라고 하죠.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걸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고요. 뭐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도 대장에는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름진 음식이나 이게 동물성 지방 같은 것을 섭취하게 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이나 아니면 담즙산 이런 걸 많이 만들게 되는 게요. 이런 게 대장으로 내려와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독소 성분이 나와서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음식을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야채, 채소류를 같이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사람 식성이 쉽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네. 사실 저도 소고기 좋아하고 소고기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성이 잘 바뀌지 않는다면 뭐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먹는 거에 이어서 이거 안 하시는 분들도 대장 내시경 꼭 받으셔야 되거든요. 두 네. 번째 볼게요. 운동 싫어, 뱃살 두둑한 분들 꼭 받아야겠죠, 김 교수님? 네. 요즘은 비만이 여러 가지 암들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10개 이상의 암들, 위암, 대장암, 자궁암, 췌장암 같은 것들이요. 대장암은 특히 그중에서도 재발, 그리고 애초에 생기는 것 모두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고돼 있어요. 물론 정확한 가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암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분비, 혹은 인슐린과 아주 비슷한 인슐린 유사 성장 호르몬의 분비, 그리고 장 내에 그 정상적인 세균과 유익균과 유해균의 어떤 비율들이 달라지는 것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기전이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운동,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통해서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곧 또 대장암을 예방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네, 자, 식습관과 운동 그리고 이런 분들 계속해서 대장 내시경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이냐면요, 암, 특히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받아보셔야겠습니다. 한 교수님, 그렇죠?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족 중에 과거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요소죠. 특히 대장암 가족력이 있으면 대장암이 발병할 확률이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특히 저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조금 일찍 가신 경우들은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력이 쉽게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부모나 조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는 그게 대장암 때문이었다면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에게 대장암이 일찍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라고 하는 FAP라는 그런 대장에 적게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의 용종이 생기는 병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100% 대장암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적어도 40세, 50세가 아니라 더 젊을 때부터 대장 내시경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가족력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쳐서 병이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가족력에 이어서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대장암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네. 염증성 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염증성 장질환 하면 아까 벌써 어떤 한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죠. 장에 생기는 염증인가 보다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크론병 혹은 궤양성 대장염과 같이 아주 희귀한 그런 질환에 속합니다. 이 질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질환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보통 10배 혹은 15배까지도 대장암의 발병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짧은 대장 내시경 주기 등 적절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 대장 내시경 한번 꼭 받아보세요. 네. 대장 용종 여러 개였거나 선종을 제거하신 분, 김 교수님. 앞서 우리 차 교수님께서 5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선종 한두 개 그리고 크기가 작은 것들 조건을 말씀하셨죠. 네. 반대로 말하면 3개 이상의 선종이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한 개라도 1cm보다 크기가 큰 선종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5년이 아닙니다. 2년 내지 3년으로 조금 당겨서 검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제 다른 용종들, 다른 선종들이 발견될 수 있을 확률들, 그리고 또 대장암으로 발병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확률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5년이 아니고 2년, 3년 뒤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요, 대장 내시경 한번 받으려면 큰 맘 먹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 잡는 거잖아요. 맞아요. 의학도 발달했는데 알약 하나 딱 먹고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거 없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없냐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이렇게 미지근한 약간 속이 울렁거리는 약을 4리터나 먹는 물약을 먹고 검사를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대장 내시경 자체보다는 대장 내시경 하는 과정, 장 세척 과정이 힘들어서 검사를 못 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은 물약도 1에서 2리터로 먹는 약이 많이 줄었고 맛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레놀처럼 알약을 먹고 장 청소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네. 또 타이레놀처럼 굵은 알약이 아니라 좁쌀처럼 아주 작은 알약을 먹고도 장 세척하는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 정결이 너무 힘들어서 대장 내시경 못 하겠다 이런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장- 교수님 왜 이렇게 비워내는 건가요? 네.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는 장이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은 기본인데요.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게 나와 있으면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할 때 공기를 넣어가면서 여기 사진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지저분한 저런 환자들이 가끔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공기를 집어넣어가면서 장을 펴서 관찰해야 되는데 공기가 들어가는 채널을 막게 됩니다. 그러면 검사를 중간에 중단하게 되거나 혹은 검사 장비를 새 걸로 바꿔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저렇게 가려져 있는 부분은 용종이 가려져 있어도 전혀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명의가 와도 저걸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쵸. 그런 경우에는 이 남아있는 숨겨져 있는 용종이 나중에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장암이 발견되는 것을 중간암이라고 하는데요. 중간암의 무려 85% 정도가 처음 검사에서 놓쳤던 병변들입니다. 따라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장 정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은 이렇게 힘들게 물약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검사를 하러 갔는데 저번에 섭취한 음식이 좀 남아있어서 다시 재검을 하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받으실 때 꼭 피해야 되는 음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되는데 이건 건강식품으로 좀 알려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한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식품이긴 하지만 장을 비우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치 방 청소를 하러 갔는데 좀 청소할 게 별로 없는 방은 금세 청소할 수 있지만 지저분한 게 너무 많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깨끗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시경 전에 먹는 식품, 식사가 굉장히 여전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견과류도 그렇고 특히 씨앗이 있는 음식들 그리고 해조류 같은 거 이런 찌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음식들은 적어도 한 3일 전부터는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 전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으면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씨앗을 빼내는 과정에서 장이 막히기도 하고요. 뭐 안 되면 내시경 교체를 해야 되거나 최악의 경우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굉장히 내시경 시술자들이 막 짜증을 많이 내시거든요.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 잘 관리하시고 내시경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눴듯이 대장 내시경 하기가 겁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 세척액을 마실 때 좀 맛도 없고 미식거리고 해서 구토도 나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꿀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퀴즈로 함께 풀어보시죠. 장 세척액을 먹은 후 이것을 하면 속도 편하고 세척도 더 잘 된다. 자, 1번 쪼그려 앉기, 2번 걷기, 3번 심호흡하기, 4번 노래하기인데요. 배용만 씨, 뭘까요? 3번 심호흡하기. 이 산소를 들어 마시면 이 속이 좀 편해지면서 장세척이 자동으로 된다고요. 심호흡이 맞을까요, 차 교수님? 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정답은 2번 걷기입니다. 저희가 장 세척을 하면서 열심히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위 내에서 잠시 머물렀던 장 세척약이 소장으로 빨리 내려가게 돼서 오심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장도 더 열심히 움직이기 때문에 더 장 세척이 더 잘 됩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검증됐으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대장 내시경에 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50대 이후에 시작하면 된다? 맞습니다. 맞다고요. 왜? 대장암은 중년 남성들이 많이 걸린다고요. 네.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중년 남성이 많이 걸리는 거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 시작하면 된다. 이 부분은 사실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암검진에서 우리나라 대장암 검진은 50세부터 시작하지만 최근 들어서 50대 미만, 20대에서 49세까지의 젊은 대장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또 증상이 있다면 내가 50세가 안 됐더라도 대장 내시경을 받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서는 특히 우리가 매년 국가암 등록센터에서 나오는 보고들을 보면요. 1위, 2위가 갑상선암과 유방암, 그리고 이어서 3위가 대장암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물게 만날 수도 있죠. 남자에서도 유방암 있을 수 있고 갑상선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 2위 유방과 갑상선이 거의 다 여자 환자에서 발생한다는 걸 감안한다면 그 두 개를 제외하고 나면 가장 높이 있는 게 뭐예요? 대장암이죠. 그래서 여자 환자에서는 대장암의 환자 수 자체는 남자보다 적더라도 여자만 봤을 때는 각별히 좀 주의가 필요한 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대장 내시경 꺼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해인지 진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수면 내시경을 자주 받으면 치매, 약물 중독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 이건 들어봤거든요. 바로 X입니다. 그렇게 안 좋은 걸 우리 의사 선생님이 권하겠습니까? 야, X. 한 교수님. 네, 맞습니다. X입니다. 아, 맞았다. 수면 내시경 할 때 쓰는 진정 약물은 그런 효과를 그렇게 강화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 정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수시간 정도 지나면 어차피 몸에서 다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 내시경을 여러 차례 하시는 거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은 진정 약물에 의해서 좀 저혈압이 온다거나 저산소증이 있거나 저혈압이 되고 혹은 최악의 경우 정말 간간이 있는데 심정지 같은 게 오시는 분들이 드물게 있어서 좀 고령의 노인분들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의료진과 잘 상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차 교수님 수면 내시경 받은 이후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수면 내시경 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운전입니다. 우리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게 뭐라고 하죠? 졸음운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수면 내시경을 받고 나면 멀쩡하게 각성된 상태인 것 같지만 좀 지나서 물어보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면 내시경 후에는 운전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중요한 계약이나 혹은 중요한 업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를 꼭 동반하셔야 되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일부 환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그냥 혼자 집에 왔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왔거든요. 꼭 보호자를 동반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는 마치 빨간불인데 무단 횡단을 했었어도 사고가 안 났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번에 괜찮았다고 해서 이번에도 괜찮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수면 내시경이 뭐 치매나 약물 중독의 우려는 없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KBS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수면 내시경을 받은 후의 모습입니다. 깼나 봐요. 네. 비몽사몽이죠. 안 깨요. 잠이 안 깨. 그렇죠. 세세 축의금 2만 원. 신장이요. 축의금 2만 원? 지금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장이요. 저도 저랬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잖아요. 불안한 게 저도 어쩐지 끝나고 나가면서 의료진 분들이 저를 보면서 키득키득 웃으시더라고요. 차 교수님, 무슨 얘기한 거죠? 이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아, 그럴 리가요. 저희가 검사하는 도중에 환자들이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웃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수면 내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의식화 진정 내시경인데요. 의식은 좀 있는 상태에서 진정된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뭔가 요청을 하면 대답도 하고 자세도 바꿀 수 있고 중간중간 통증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면 내시경이 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검사하는 과정 자체를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기억 상실 내시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 중에는 여러 가지 방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얘기도 하고 뭐 불편한 증상이 있지만 끝나고 나면 전체 과정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네, 저도 수면 내시경 받아봤는데 끝나고서 막 살려달라고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 다음부터는 비수면으로 받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대장 내시경도 비수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한 교수님. 당연히 비수면으로 받아도 되죠. 비수면으로 받으면 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장 내시경 하기 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복부 수술력이 있으신다거나 혹은 해부학적 구조가 조금 난해해서 내시경을 집어넣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내시경 시술 중에 자세 변경을 좀 요구하게 됩니다. 수면 내시경 때는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강제로 움직여야 되지만 비수면이실 경우에는 협조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술자가 많이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 본인이 용종을 떼는 걸 눈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